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이제 우리가 정성과 공을 들이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을 함께 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송을 올리면 개송을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은 좋지 않겠어요?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참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참 사다야 사다하 못참 오지 사다야 사바하. 모두 합장을 엄숙하게 합니다. 신원적 삼척 후인 김공 동구 영가이시여. 신원적 삼척 후인 김공 동백 영가이시여. 김공 동구 영가이시여. 김공 동구 영가이시여. 김공 동백 영가이시여. 김공 동백 영가이시여. 법사는 영가와 인연이 깊어 막제의 법문을 여법하게 마주 대하니 마치 성인이 설함 없이 설하시고 들음 없이 듣는 것처럼 밝고 뚜렷합니다. 다시 한번
영가의 본래 성품을 돌이켜보니 우뚝하기는 보름달 같고 밝기는 일천해가 일시에 빛나는 것 같아 어디에 어둠이 있고 생사의 그림자가 있겠나이까. 삼척후인 김공 동구영가이시여. 삼척후인 김공 동백영가이시여. 꽃 맺힌 나무 가지를 보고 봄이 온 것을 알고 낙엽 한입 뜨락을 뒹구르니 가히 천하가 가을임을 알겠나이다. 영가께서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니 오고 가는 이 한 물건은 무엇이 오리까? 이 한 물건은 가고 오매 상관하지 아니하며 세월이 흐르고 천지가 바뀌어도 동료가 없는 일물자가 아니오리까. 이 도리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일심으로 아미타 세존의 성호를 일컬을 때 더욱 두려시 드러나나이다. 삼척후인 김공 동백영가이시여. 삼척후인 김공 동구영가이시여. 조사께서 이르시길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으되 고금을 꿰뚫고 있고 한 뒷글에 처하되 육합을 에워싸미로다. 안으로는 온갖 미묘한 것을 머금먹고 밖으로는 온갖 근기에 다 응하며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나니 탕탕하여 그에 비할 수 없고 외외하여 그에 짝할 수 없도다. 이 어찌 신비하지 아니한가? 엎드리고 우르는 사이에 분명하고 보고 듣는 즈음에 은은히 스며 있으며 어찌 현현하지 않은가? 천지보다 먼저 됐어도 그 비롯함이 없고 천지보다 뒤에까지 있으되 그 마침이 없으니 공이냐 유냐?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도다. 달이 중봉의 수문이 부채를 들어 그것에 비유하고 바람이 태어에서 심해 나무를 흔들어 알리도다. 봄바람 불면 꽃이 땅을 수놓고 구름이 거치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구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분사 석가 모니불. 이제 편안하게 하세요. 이 차를 따뜻한 물을 주든지 싸늘한 이런 차를 주면은 내가 목이 아픈데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가고 그러노. 참 안타깝다. 오늘 이제 삼척구인 김공 동구 영가와
삼처 구인 김공동백 영가는 두 분이 친형제입니다. 먼저 이제 그 내력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설법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공동구 영가와 김공동백 영가의 부친은 김공팔하이신데 191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키는 그때만 해도 아주 특별할 정도로 180cm에 가까웠고 서당에 다니면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또 통감 이런 것을 다 배우셨고 또 그 당시에 일본 말과 일본 글을 흔히 앓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어른 19살 때 큰아들 동구 영가를 영가가 태어나셨고 21살에 둘째 아들 동백 영가가 태어나셨고 23살에 셋째 아들 동만 영가가 태어나셨는데 그 동만 영가가 2살 되던 해에 홍역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는 파라 어른께서는 밤새 2살 배기 아들을 땅에 묻고 동네 사람 4, 5인과 더불어서 그 길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일본으로 돈 벌러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25살에 가신 거예요. 25살에 가셨는데 그 이제 큰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10살이고 돌아가셨을 때구나. 큰아들이 6살, 둘째 아들이 4살, 늙으신 부모님과 아내와 아들 둘을 남겨놓고 일본으로 이제 가셨다. 그게 이제 25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다 보냈는데 그 부모님이 늙으신 부모님이 그를 몰라가지고 다 남한테 떼이고 또 어떻게 이제 안 떼인 거는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신 나이가 25살. 그래서 일본의 공장에서 이제 그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1941년에 일본이 미국 그 하와이를 폭격을 했죠. 그걸 진주만 공습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 어른이 그 유학도 많이 하시고 일본 말, 일본 글을 다 하시고 또 키도 훤출하게 크고 또 성품이 자비롭고 어지러서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해군, 육군, 공군도 있지만 그 당시 일본은 해군이 가장 셌답니다. 그래서 해군 군속으로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군에 배를 탔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가 사이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1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못 먹게 가져오네. 41년에 전쟁, 태평양 전쟁이 나고 43년에 사이판 군도에서 당시에 11월 25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제가 이제 호적에 관계되는 등본을 다 떼어서 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바다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언제나 말입니다. 백성이 국민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고구려가 망한 것도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백제가 망한 것도, 신라가 935년에 망한 것도, 고려가 망한 것도, 발해가 망한 것도, 조선이 망한 것도 다 정치인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로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뭡니까? 백성들이 죽는 겁니다. 그냥 남의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이래서 죽고, 또 굶어서 죽고, 절에서 죽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집안에 두 형제분이 쭉 자라서 이제 오늘의 저도 있고 여기 있는 자손들도 있고 이래 하는데도 그 자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인들한테 놀아나요. 고무신 한 켤레 사주면은 표 찍어주고, 돈 좀 집어주면은 그냥 가서 굽신거리고 쩔쩔매고 표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기꾼들이에요. 이제 제 아버지를 이제 저는 이제 19살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집안에 아들이 또 있었으면은 절에 와서 살질 않았을 겁니다만은 아들이 없고 딸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고 해서 이제 나중에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형제분이 다 똑같아요. 친구가 텔레비전이에요. 그래서 방에 갈 때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으시고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십니까? 심심해서 그렇죠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절에 살면서 내가 생각을 다 정리를 했는데, 내가 이제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내가 미국에 태어나거나 중국에 태어나거나 다른 데 멀리 가서 태어나는 확률을 보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비분강제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땅이 발전하고 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그 정치인에게 놀아나는 국민들은 그냥 그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그렇게 전사하시고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또 그런 험한 나라가 불쌍한 나라가 참 안타까운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 불자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은,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힘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가 또 달라요. 다른 종교는 하늘에 가서 태어나면은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불자들은 태어났다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윤회라고 하죠. 윤회. 또 특별하게 그렇게 서원을 세우면은 환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곧 죽더라도 이 나라는 잘 돼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 아들 내 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불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들 내 딸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내가 다시 태어날 땅,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내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보살돈을 닦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살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 아버지께서 절에 그동안 사시면서 그런 이제 생각까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닷새 전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곧 이어서 그때 벌써 아버지가 곡기를 끊었어요. 내가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동안 약을 여러 가지를 복용을 하셨는데 약도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끊고 있었는데 누워서 잠만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들어갔는지 어쩌는지를 모르세요. 주무시느라고. 그래 이제 그 아버지 상태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이 세상에 인연을 거의 같이 마지막 죄를 올리겠구나, 이런 이제 예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차 이제 마지막 날 배가 아프다, 몸이 힘들다, 몹시 이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이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삼을 많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삼을 많이 잡숴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쉽게 딱 넘어가야 되는데 삼을 잡숴가지고 몸에 끈기가 있잖아요. 근기가.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그날 저녁 11시 무렵에 이제 숨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아프고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렸습니다마는 그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나 깨끗하시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 같은, 눈을 뜨고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의 막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체온이 식는데 6시간 내지 7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1, 20분 있다가 바로 얼음 그 단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내 몸이 갑자기 식질 않아요. 그 몸이 따뜻하게 아주 이렇게 체온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감각도 살아 있는 거거든요. 체온이 저 끝나지 식지 않고 따뜻하게 어디라든지 몸 어디든지 따뜻하게 남아 있으면은 감각이 살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살아 있는 감각, 그게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냉장고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불교의 장위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아가시면은 조용히 이렇게 몸을 나란히 해서 눕혀가지고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보면은 괜히 저 아버지 돌아가신 걸 붙들고 아버지 얼굴에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묻히고 그 찐득찐득하게 막 부비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걸 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거든요. 막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들이 조용히 가만히 해야 이제 돌아가셨어도 정신적인 이탈이 육체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인 이탈이 다 끝나요. 그 정신적인 이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감각이에요. 그 감각은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어떤 몸에 있어? 따뜻한 몸에 있단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그 따뜻한 몸에 그 감각이 남아있는데 이 따뜻한 몸을 바로 냉동실에다가 밀어 넣는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어떤 고통을 느낀다라 하면은 얼마나 그게 불경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 의학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불교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내가 이제 그날 이제 11시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이제 안성시립병원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모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절인데 우리 절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얼음구덩이에다 넣지 않고 6시간이나 7시간 지난 뒤에 이제 처리를 여기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모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좀 뭔가 못마땅한 것처럼 뭐라고 하고는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튿날 7시에 아침 7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차가 와서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아버지 몸을 만져보니까 다 식으신 거예요. 정말 얼음장 같았어요. 아, 사람이 저게 살아있을 때 추운 거하고 돌아가셔서 차가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이제 그걸 다시 느꼈어요. 그런 어떤 배려를 제 의사들도 몰라.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사망 진단서를 끊어요. 돌아가시는 장면을 의사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망 진단서를 끊고 이제 집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을 때는 시체 검안서를 끊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시체 거만서를 이제 발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불교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그렇게 불교도 이제 그렇게 했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 사후에 그런 이제 대목이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일반 불자들은 잘 모르고 또 불교 신도라고 하더라도 취미생활 하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세월만 보내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어떤 전 과정을 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한 그런 도리는 참 잘 됐구나. 아버지가 따르게 고통을 받지 않으셨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사람의 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그런 그 태도, 양식, 그런 거는 거기까지 이제 다 소홀하게 하지 말고 잘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제 할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1914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난 4년 뒤에 태어나셔 가지고 29살에 1943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다. 29살에. 그때가 이제 아버지는 10살, 작은 아버지는 8살, 이렇게 이제 어린 그 아이들과 늙으신 부모님, 아내 이렇게 두고 남의 나라 전쟁으로 그 전쟁터에 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살아오신 삶을 통해 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어떤 그 기록을 제가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매우 잘못해요. 내가 보기에 뭐 여든 야든 정도 차이는 좀 있어도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어떤 사기꾼은, 어떤 정치인 사기꾼은 북한에는 핵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핵을 가진 북쪽이 됐잖아요. 책임을 지긴 뭘 집니까? 그런 거짓말쟁이로부터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수도 없이 늘어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거를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이 이익단체거든요. 이익단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말로는 뭐냐 하면은 몰입회라는 뜻이에요. 정상 몰입회. 장사꾼하고 정치꾼하고 같이 모이면은 몰입회가 되는 거예요. 몰입회가. 이익을 주고 이익을 탐하고 또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우리 국민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해먹으면은 나머지 국민은 뭘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고무신 한 컬레 받거나 돈을 얼마 좀 받으면은 금방 거기 넘어가고 또 그럴싸한 이런 말을 하면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다 이거야. 그 표도 막 찍어주고 또 자기 따라서 표 안 찍으면은 서로 싸움도 하고 정말 우스꽝스럽기가 그지 없는 그런 천한 행동을 하거든요. 국민이 말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가지고 놀아야지 왜 국민이 정치인한테 그렇게 휘둘리고 가지고 노는 그런 놀이개가 됩니까? 돼야 됩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이 이렇게 그리워했거든요. 내 친구 상모는 할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리광도 하고 또 제일 부러웠던 것이 설에 세배를 하면은 할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이 가장 많은 거야. 아버지는 주지도 않고 어머니도 거의 안 주고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는데 나는 세뱃돈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그 세뱃돈 받을 수 있는 그 친구가 부러워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왜 저에게 세뱃돈도 안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조선시대가 망했잖아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 때문에, 백성 때문에 조선이 망했습니까? 정치인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 망해가지고 곧 이제 어떤 그런 환란이 자기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뭐 아무게 뭐 이렇게 정치인이다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허우대 멀쩡하게 해가지고 와서 웃고 악수 한번 하면은 꼬랑지를 내려가지고 슬슬 기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갖다 바치고 앞잡이 노릇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딴 생각하지 않고 뭐 붕 떠가지고 뭐 한탕 한다 뭐 나도 한번 의시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딱 살면은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아졌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 이제 어떤 그 상태를 모르고 전라도다 경상도다 서로 대립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또 남북한이 있을 때는 창경도다 뭐다 이래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런 으르렁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아무개 국회의원 아무개 대통령 하지 않고 아무개 선생이라고까지 해야 될 까닭이 있어요? 선생은 무슨 선생입니까? 자기 아들들 다 저 감옥 갔는데 나라 돈 훔쳐 먹다가 그런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딴 생각을 하고 서로 파당을 짓고 그걸 뭐라 그랬죠?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랬죠? 몰입배라고 그러죠. 몰입배가 뭡니까? 정상 몰입배. 나쁜 놈들이라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시장부패에서 오셨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의 막제를 맞이해서 작은아버지 형제분이 이렇게 살아오신 삶을 봤을 때 거기에 큰 교훈이 들어있고 또 우리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자면은 내가 다시 죽어서 태어나야 될 곳은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내가 태어나더라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조국이에요. 여러분, 불자의 조국은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하던 일, 보살행을 계속해야 돼요. 남을 돕고 이 세상을 잘 만들어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불교도의 가장 큰 이상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세계 평화, 인류 행복.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이 북한을 좋아하는 거야. 그럼 너는 왜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북한 백성들이 불쌍한을 기는 할지언정 좋아하는 까닭이 뭐냐? 그는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 자, 여러분, 피가 같은 게 더 중요해요? 생각이 같은 게 더 중요해요? 생각이 같은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 됐어요. 피가 더 중요하다 생각. 피가 더 중요하다. 그 피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종족주의라고 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제대로 말하면 시족주의예요. 피가 같은 사람들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 생각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서 먹고, 니도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이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 사는 세상. 우리 남한에는 자유예요. 자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머리가 뛰어나면은 그만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잘 살 수 있어서 자기가 먹고 나면 뭐합니까? 남한테 베푸죠. 북한에는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테 베풀 수가 없어요. 뭘로 베풉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북한이 좋다, 뭐 동족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그리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가서 살아라. 북한 가서 살면 되지. 왜 여기서 그렇게 반대로 살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그 사람은 얼굴이 좀 붉은 거야. 평소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또 사람을 이래 봐도 바로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째려봅니다. 째려보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에 앙심을 품고 살아요. 어디 보자. 여러분 어디 보자. 니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내 살고 보자. 이렇게 그런 앙심을 품고 살죠. 그 앙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뒤도 안 좋지만 죽을 때도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 과보를 다 받아요. 근데 그걸 몰라 지금. 모르고 이 사회를 뭐 엉터리로 이렇게 이제 휘저어놓고 살아간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부모, 자식, 친구, 서로 아는 사람들, 피가 같은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안 돼요. 형제간에 원수 되는 거 못 봤어요? 형제간에 싸우는 거 못 봤어요? 피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피가 같은데 생각은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민족주의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사실 종족주의, 시족주의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종족주의, 시족주의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서로 처음 만나도 사람이 인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멋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되고 술을 먹다가도 술값을 서로 내려고 하고 좋은 거야. 또 그 어디 식당에 가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면은 그 군인들 밥값을 다 내주기도 하는 거야. 왜? 조국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근데 군인들을 이렇게
정치인들이 대하는 걸 보면 너무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밥값은커녕 그 모든 제도를 막 이랬다 저랬다 때도 고쳤다가 어쨌다가 제 멋대로 해요. 그게 사기꾼은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으면은 삶을 몰라. 삶이 재미가 없어. 사기꾼은 사기를 쳐야 즐거운 거예요.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기치기가 더 좋은 거야.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으로 사기치는 거죠. 나는 정치인들이 사기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하는 그 정치인들 곁에 살고 싶어요. 저처럼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을 못 받아가지고 참 부러워하고 어린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참 왜 나는 그렇게 됐을까, 나는 왜 할아버지가 없을까 하는 신세 타령을 하면서 그런 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인간답게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마디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일체 부의금을 받질 않았어요. 부의금을 받질 않고 조화도 받질 않았는데 내 몰래 부의금을 받은 그 경우도 있고 꽃다발을 받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부의금은 다 돌려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걸 가지고 장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로 생계를 꾸리고 싶지 않았어요. 생계의 보탬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참 거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세상에 아까울 것이 없이 다 대접하고 싶고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면 술을 드리고 싶고 뭘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가 저는 출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부의금을 받으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 연락할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아주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빙자해서 부의금을 받아먹고는 갚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은 다 부의금을 받고도 갚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품앗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과학자 신희섭 박사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가 갔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 1호로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의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그래 갔더니만 부의금은 일체 사절합니다. 이렇게 딱 써붙여 놓은 거야. 부의금 거기에. 그래 가서 몸이 좀 그때 안 좋았는데 가서 이제 연부를 하고 참 절도 하고 그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어떤 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례 치르고 재공양금 막제 한번 하고 이러는데 전부 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은 평소에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돈을 낭비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꼭 써야 될 때도 2번, 3번 생각해보고 제가 많이 돈을 쓴 곳은 책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거의 돈을 안 쓰고 모아놨다가 이제 이번 아버지 이제 저 모든 마지막 과정을 모시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아요. 남한테 신세를 끼치지 않고 아무튼 오늘 이제
삼척 후인 김공동구 영가님과 삼척 후인 김공동배 영가님 형제분의 막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은, 교훈은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사기꾼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쟁이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깨닫고 이 나라를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야 제 아버지, 제 작은 아버지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린 아이 때부터 잘 자라가지고 이 땅에서 보살도를 이루고 부처가 되는 그런 이제 수행과업을 이룩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또 이제 제가 암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기침도 굴룩굴룩하고 하니까 이제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내 차례예요. 더 뭐라고 할까, 내가 잘 살다가 가야 되는데 겁이 뜨럭 나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태어나면은 죽게 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겁니다. 돈만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도 돌고 도는 것이고 모든 선행도 악행도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은 딱 잘라버려 가지고 돌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선행은 자꾸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세계 평화, 인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합장해 주십시오. 신원적 삼척 우인 김공 통구영가와 신원적 삼척 우인 김공 통백영가여 영가여 이제 이 세간 인연을 모두 놓아버리고 영가께서는 영가가 가야 할 길을 잠시도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정해진 그 틀 안에 속히 왕생하소서. 이제 오늘 법사는 두 분 영가께서 손잡고 가시는 걸음걸이에 송행일구를 드리오니 지심제청 지심제수 하소서. 지심제청 지심제수 하소서. 지심제청 지심제수 하소서. 가만히 생각하니 인생살이는 생사가 뒤바뀌어 실사이 없고 춥고 더움 잠시도 정함 없어라. 인생이 태어남을 무엇라 할까. 하늘에 번뜩이는 번개라 할까. 인생이 죽어감을 무엇라 할까. 푸른 바다 높은 물결 잠잔다 할까. 영가 이제 세간인연 이미 다하여 목숨이 불현듯이 옮겨갔으니 죄행이 무상함을 밝게 깨치어 생멸락이 생멸없는 정멸락을 누리소서.
생멸없는 정멸락을 누리소서. 생멸나고 생멸없는 정멸락을 누리소서. 삼척우인 김공 동백영가이시여. 삼척우인 김공 동구영가이시여. 지심제청하소서. 지심제수하소서. 벼랑에서 나뭇가지를 잡는 것은 필부의 일이요. 두 손을 탁 놓아야 비로소 장부로다. 물이 차고 밤사늘에 고기 찾기 어려우니 빈배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네. 영가이시여. 삼척우인 김공 동구영가이시여. 삼척우인 김공 동백영가이시여. 달 밝은 집 앞에는 항상 여름이고 햇빛 밝은 문 앞에는 나날이 가을이로다. 이런 맛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친히 맛보아야 비로소 스스로 아느니라.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지한다. 나무 마반야 바람일 나무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원암노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안 지은죄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 소멸되었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아지다. 나무 마반야 바람일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나무 사